최근 들어 정말 인기가 많아진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어캣인데요. 미어캣은 고개를 쭉 내밀고 경비를 서는 귀여운 모습에 사람들에게 애완동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동물들 중 하나입니다. 작고 귀여운 외모 탓에 미어캣이 순둥이일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데요. 미어캣은 덩치는 작지만 독사도 때려잡는 특유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며 땅을 파는 용도로 발달된 앞발은 꽤나 날카롭고 이빨도 작지만 날카로워서 사람이 손을 물리면 크게 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장갑 없이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동물들 중 하나입니다. 미어캣은 추운 곳에서는 살지 못하고 따뜻한 곳에서 집단 생활을 해야 하는 동물이라 키우려면 한 번에 두세 마리를 방 안에서 키워야 하는 애완동물입니다. 미어캣은 특성상 사람의 손을 타지 않으면 야생성이 강해 쉽게 키울 수 없는 데다가 사람의 손을 탔다고 해도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난방비에 지쳐 추운 산속에다가 유기해버리는 사람들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산속에 유기된 미어캣들은 먹이를 찾는 것이 어려워지자 점점 사람들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와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정원을 파헤치는 행위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 캐나다 토론토의 야생 미어캣 때문에 피해를 입을 뻔했지만 한국에서 온 한 용감한 존재의 희생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족의 일상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온 존재는 누구일까요? 해당 사연은 캐나다의 에스더 씨가 제보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에스더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의 삶을 살다가 저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 퇴사를 하고 저만의 사업을 해나가던 도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며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결혼 생활은 매우 여유로웠지만 결혼 후 금방 생길 줄 알았던 아이가 몇 년 동안 생기지 않았고 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여러 가지 시술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 제게 병원에서는 조심스럽게 시험관 진행을 권유했고 저희는 3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소중한 딸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언젠가는 생기겠지 하고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도 했지만 한편으론 너무 아이가 생기지 않아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생리주기도 길어지고 배도 살살 아파 혹시나 하고 확인해보니 임신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다리던 아기인 만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제 딸을 낳은 후 남편과 저는 딸 미아에게 시간과 마음을 다 쏟으며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답니다. 저는 토론토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예쁜 딸과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에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사랑하는 딸과 함께 신나게 놀아주고 밀린 집안일을 도와주는 다정한 남편이 있고 저의 심장과도 같은 소중한 딸 미아가 있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안정감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게 해주었지요. 이런 환경은 저를 더욱 열심히 살게 만들었고 미아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어 시간을 쪼개 아동 심리학도 공부하며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노력 때문인지 미아는 예쁘고 착한 딸로 자라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고 미아는 정신없이 울어댔으며 남편도 우는 아이를 보며 큰 충격을 받는 등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다시 이야기하자니 그때의 기분이 떠올라 손이 떨리기도 하지만 저희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지금의 일상도 바꿔준 한국에서 온 어느 존재의 위상을 높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용기내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남편은 주말이니 맛있는 간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며 점심 식사 후 주방에서 디저트를 만들고 있었고 저는 점점 날이 추워지니 겨울 옷도 꺼내놓고 옷 정리도 할 겸 드레스룸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날씨가 좋기도 하고 포근하기도 해서 저는 옷 정리와 청소를 하느라 먼지가 가득한 집안 환기도 시킬 겸 집안의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두었습니다. 그 사이 미아는 5살 아이답게 집안과 마당을 오가며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열어놓은 현관문 사이로 마음껏 뛰어노는 미아를 한 번씩 지켜보며 이불과 카펫도 정리하고 집안의 먼지도 털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는 흔들그네와 벤치, 모래사장이 있어 미아는 혼자서 그네도 타고 벤치에 누워 하늘을 보기도 하고 모래놀이를 하는 등 혼자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디저트를 기다리며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잘 놀고 있던 미아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던 남편, 그리고 옷방에서 옷 정리를 하고 있던 저는 미아의 비명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놀라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마당 한쪽에 보이는 미아는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어떤 존재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가 본 마당에는 팔에 피를 흘리고 있는 미아와 강아지 한 마리, 그리고 강아지와 싸우다 이기지 못하자 멀리 도망가는 미어캣 무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팔에 많은 피를 흘리고 앉아 울고 있는 미아를 보고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 저는 미아를 안고 엉엉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역시 미아의 몸 여기저기를 살피며 더 다친 곳이 없어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과 눈물을 흘렸죠. 아직 어린 미아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아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저의 부주의로 인해 미아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죄책감이 들어 너무 괴로웠습니다. 미아는 제품에 안겨서 한참 울다가 울음을 멈추더니 옆에 앉아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강아지가 날 도와줬어. 강아지야.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미아를 위해 싸우던 강아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흰 털에 길게 뻗은 다리와 검은 동공, 뾰족한 귀와 주둥이를 가진 캐나다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견종이었습니다. 저 멀리서는 그런 강아지를 부르며 달려오는 보호자들이 있었습니다. 보호자들도 저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신가요? 레이, 너도 괜찮니? 이들은 옆집에 살고 있는 저희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한인 부부였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가끔 인사를 하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왕래가 별로 없어 그저 얼굴만 알고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신기하게 생긴 강아지는 바로 이 동양인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이었고 이름은 레이였죠. 레이는 그 부부 앞에 서서 마치 칭찬해달라는 듯이 꼬리를 열심히 흔들며 애교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경황이 없던 저희는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왔고 한인 부부는 놀란 저희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반려견 레이가 우리 딸 미아를 구했어요. 저는 먼저 그들에게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멋쩍은 표정으로 웃으며 레이를 칭찬하고 미아의 상처를 살펴보고는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자신의 주인도 아닌데다 처음 본 미아를 위해 야생동물과 기꺼이 싸우고 또 포악한 야생 미어캣 무리를 물리치는 모습이 마치 수호천사 같았습니다. 이런 일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부의 곁에 용맹스럽게 서 있는 레이가 너무 대견하고 고맙게 느껴졌어요. 레이가 아니었다면 우리 미아는 더 심한 상처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소중한 아이를 위해 이렇게까지 온몸을 던져 자신을 희생해준 레이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까요? 레이는 정말 멋지고 용맹한 강아지군요. 별 말씀을요. 레이는 진돗개라는 한국 토종 견종이에요. 진돗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복종하며 대담하고 용맹스럽기로 유명해요. 멧돼지 같은 맹수를 만나도 전혀 겁먹지 않고 한 번 물면 놓지 않을 정도로 근성도 강해서 한국에서도 매우 유명하고 귀한 대접을 받는 강아지예요. 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놀라웠어요. 진돗개라는 용맹하고 충성심이 강하며 대담한 것이 특징인 한국의 토종 견종. 저는 날렵한 행동으로 미어캣을 쫓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한 레이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레이는 한국에서는 유기견이었어요. 시골의 어느 마을에서 구조된 레이를 저희가 입양을 해서 여기 토론토까지 데려왔답니다. 누군가에게 학대당하고 버려진 상처가 있는 레이에게 가족이 되어준 두 부부의 마음에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레이는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용맹한 강아지가 되기로 다짐했는지도 몰라요. 다행히 미아는 미어캣의 공격에 다리에 피가 나는 정도였고 심각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을 위해 부부에게 인사를 드리고 저와 남편은 미아를 데리고 곧장 다운타운의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고 주사를 맞췄답니다. 치료를 받고 미아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전히 아까의 일을 생각하니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자꾸 미아를 지켜준 레이 생각이 났어요.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모양이에요. 레이가 아니었다면 미아가 더 크게 다쳤을 거고 레이에게 큰 신세를 졌다면서 레이 같은 사랑스럽고 든든한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와 함께 자란 저는 반려견을 집에 들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잘 알고 있기에 반려견을 함부로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려면 반려견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 매일 산책도 시켜줘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함께 가족으로 지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반려견의 모습을 보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이 정말 힘들고 슬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미아를 도와준 한국 진돗개 레이를 보고 조금은 마음이 바뀌게 되었어요. 다음날 저는 이웃타님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직접 만든 파이를 들고 미아와 함께 그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미아와 레이는 전날 이후 마음이 통했는지 이미 친해져 함께 놀기 시작했어요. 레이는 체구가 작고 아직 어린 미아가 아기인 것을 알고 있는 듯 짖지도 않고 놀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터치하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저를 한 번 더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레이와 같은 진돗개에 대해 한인 부부에게 물어보았어요. 마주 앉은 그녀의 이름은 하은이였어요.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한국에는 정말 수많은 강아지가 버려지고 있어요. 레이와 같은 진돗개들은 큰 덩치 때문에 도시에서 키우는 게 쉽지 않아 시골에서 많이 키운답니다. 진돗개들은 고독사를 당한 어르신들 집에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강제교배를 당해 개장수에게 팔리기도 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학대를 당하다가 버려지거나 탈출한 아이들은 길거리를 헤매며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죠.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작고 귀여운 예쁜 강아지를 선호하기에 레이와 같은 진돗개들은 저런 대우를 받으며 도시보단 시골에서 많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저와 남편은 한국에서 그런 강아지들을 위한 구조와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토종견인 진돗개의 매력과 용맹함에 푹 빠졌죠. 이 말을 듣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유기견들이 해외로 입양된다는 소식은 뉴스와 기사를 통해 많이 보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똑똑하고 대담하며 용맹함이 넘치는 한국의 토종 강아지가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자유를 잃은 채 거리를 떠돌거나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상상을 하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하은에게 이런 한국의 진돗개를 입양해서 사랑을 주며 행복하게 키워보고 싶다고 하자 하은은 진돗개를 입양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하은과 했던 대화를 이야기해주며 남편에게도 물어보니 미아에게도 좋을 것 같고 강아지에게도 새 가족이 생기는 것이니 우리 가족이 더욱 완벽해질 것 같다며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진돗개를 입양하기로 했고 하은 부부와도 자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하은은 진돗개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그동안 남편과 저는 강아지가 오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집의 구조도 바꾸고 진돗개에 대해 인터넷에서 찾아보며 공부를 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입양을 요청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머나먼 한국에서 온 태어난 지 4개월이 된 개구쟁이 진돗개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통해 공항에 도착해 어리둥절해하는 철이를 마주하자마자 제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당황했는지 철이는 저희 가족을 빤히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듯 했죠. 저희는 어린 철이를 직접 구조하고 키워서 여기까지 입양을 보낸 구조자분과 직접 통화하며 철이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분은 철이는 본인 이름도 잘 알아듣고 눈치도 빠르고 애교가 많고 충성심이 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철이의 새 이름은 뭐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철이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싶어 이름을 바꾸지 않고 철이 이름 그대로 부르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철이는 여전히 철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저희와 함께할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체구가 작은 철이이지만 이름을 부르면 곧잘 쳐다보기도 하고 배변 가리기도 너무 잘하는 미아의 영리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지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와 남편을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는지 와서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졸졸 따라다니며 저희를 지키려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아직 1살도 되지 않은 이 작은 강아지가 이런 마음으로 저희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 왠지 든든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웃기기도 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미아는 철이가 오고 난 뒤 훨씬 더 많이 웃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철이로 인해 저희의 일상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야생동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붙어있지 않아도 철이가 미아와 함께 잘 있어주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죠. 남편은 철이가 오고 난 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며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고 저는 미아의 육아로 조금은 지친 마음을 철이를 통해 치유해 갈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웃인 하은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자신의 주인에게 많은 애정을 쏟고 충성을 다한다지만 진돗개는 다른 견종보다 훨씬 더 보호자에게 깊은 충성심과 복종,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 정도로 매우 영리하며 똑똑하죠.
저희는 철이로 인해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심지어 철이의 나라인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철이가 태어난 한국으로 철이와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요. 철이는 한국의 냄새, 한국의 땅, 한국의 하늘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철이에게 모국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큰 위험에 빠질 뻔한 자녀 미아가 한국 토종견인 진돗개로 인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진돗개를 입양까지 해 일상이 모두 바뀐 캐나다 토론토의 에스더 가족의 사연 어떠셨나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께 감동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